요새 대기업에 가면 연봉이 상당히 셉니다. 월 3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기업의 신입사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들이 이미 200만 원이 난생 처음 통장에 첫 월급으로 찍힙니다. 그렇죠? 첫 월급으로 200만 원 찍히는데 뭐 할 거니? 당신은 월급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럼 별의별 얘기가 나오죠. 뭐 부모님 뭐 사드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자동차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갖고 싶은 거 얼마나 그동안 돈이 없었지 돈만 있었으면 자동차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는요. 이 자동차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1500cc급의 자동차를 한 대 이런 얘기하면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가족이 있으신 분은 저 녀석이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00cc 정도의 자동차를 3년 할부로 사면은요 한 달에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할부금으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기름값, 유류비가 가장 최소한다고 한다라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새내기니까 처음 자동차를 몰겠죠?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하게 되면 경력도 없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에 한 100만 원,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근교 수도권에 통행료, 주차료 이거 무시 못합니다.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 또는 통행료. 그 다음에 이거 세워놓고 주말에는 가만히 모셔둘 수 있느냐? 그 젊은 나이에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아니면 어디 가자 레저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자기의 취미나 레저 활동 때문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무슨 엔진 오일 갈아야죠, 뭐 붙여야죠, 뭐 이런 거 하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이게 아무리 대략 적게 잡아도 이게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자동차 한 대가 매월 잡아먹습니다.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좀 의욕적으로 뭐 고치고 막 이런 아이들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자동차에 쓰다 보면은요, 자기 기본적으로 점심,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의식주 이런 거 해결하고 나면 실제로는 자기 어학 공부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하고 저축을 해야 되고 거의 할 돈이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럴 정도로 벌써 생각이나 습관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돈의 세계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상당히 아쉬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나면요, 강의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후에 돈 좀 모아가지고 차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나 가정에서 그런 돈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만 좀 있었더라면 마음 먹을 때부터 내가 돈을 좀 모아서 그 다음에 뭐라도 늦지 않는구나 라고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첫 월급을 받을 텐데 이미 저런 생각을 할 정도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자동차가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고 친구들이 자동차 몰고 쭉 가면 안 사면은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뭐 못한 게 있어? 월급 그만큼 받고 저 친구는 나보다 월급 적게 받는데도 하는데 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일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 자기들의 미래를 저때 첫 월급을 받기 전에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경제학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3살 적부터 무언가가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23살, 28살 때는 이미 뭔가가 바뀌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23살부터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뭐 여학생들은 가능하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뭐 하니까 28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23살부터 첫 월급을 받게 된다면
분명히 13살 때에도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3살 때에도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입니다. 돈을 모르는 민족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생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못 한다면 결국 돈이라는 게 나를 잡아먹어서 자꾸만 끌고 가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벌게 될 때 바로 3살적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자기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 때, 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현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돈에 대한 개념, 가치. 3살 때 무슨 교육 시킬까? 고민하지 마세요. 3살짜리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할아버지가 주는 1,000원 가지고 가게집에 가서 가까운 슈퍼에 가서 아찌! 그리고 뭐 살달라고 할 때부터 짚고 나서 거스름 돈을 받는 것부터도 돈에 관련된 교육이에요. 돈을 구별할 줄 알고 1,000원이 큰 거야? 10,000원이 큰 거야? 1,000원을 주고 500원이라고 적힌 걸 보고는 500원 거스름 돈을 분명히 확인하고 오는구나. 돈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 돈을 가지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서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저걸 못 먹는구나. 돈에 대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13살이면 중학교 들어갈 때 되겠죠? 그때 또는 입시에 들어가기 전에 입시면은 뭐 돈 교육 받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입시를 공부하지만 여하튼 자기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또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돈 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돈 교육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참 고맙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돈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나이에 또는 30, 40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돈 교육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도 급했고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볼 수 없는 세대였었어요. 돈 교육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틀립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의식주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의식주에 급급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문제를 고민한다면 분명히 글로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돈에 관련된 것을 월급 받을 때부터 배운다? 이미 늦었고 3살적, 13살적 다 배워서 23살 때는 이미 돈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가치 기준과 명확한 습관이 몸에 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야만 그 아이가 그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끌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저희 아이들 돈 교육과 관련돼서 한번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비용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나 선택하는 순간 500원을 가지고 과자 하나 집는 순간 다른 과자를 집지 못하죠. 그러면 진짜 내가 이 과자를 좋아했던가? 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하는 과자가 500원짜리가 있어. 그럼 그걸 집도록 해야죠. 그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 기회비용이란 개념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 바로 돈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좋아서 돈과 무관하게 선택하신 분들도 있지만 돈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돈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죠. 보세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뭐냐? 내가
소비, 저축, 투자, 인생계획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내 안에 이미 다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아닙니까? 첫 월급 200만 원 받아서 뭐부터 하죠? 자동차 사는 건 뭡니까? 소비죠, 소비. 정해진 200만 원 가지고 왜 어떤 친구는 자동차를 사야지 내 인생이 최고라고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해서 내가 빨리 집 사고 막 돈을 모아서 사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을 돈과 관련돼서 훈련을 시키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동차부터 구입하는 친구는 시간이 좀 지나면 1500cc가 800cc로 내려갈까요? 못 내려가겠죠.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니까 결국 1500cc가 1800cc, 2000cc로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적어도 나는 사실은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해서는 3살 버릇 가정을 지키는 것, 개인을 지키는 것 떠나서 그 가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조금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재밌을 거예요. 오늘처럼 조금 딱딱하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로 끌어가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돈 교육, 용돈 교육부터 투자 교육까지 생각하는 엉클조 가족의 돈 교육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자녀들의 돈 교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측면의 각도에서의 돈에 대한 고민, 경제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오늘 시간,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엉클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